네, 안녕하세요. 문화쿤의 M카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풀 모델 체인지가 나왔죠. 지금은 제가 시승할 차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예요.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소렌토도 이게 페이스리프트라기보다는 뭐 풀 모델 체인지처럼 외관도 좀 많이 바뀌고 실내도 좀 많이 바뀌고 좀 사양들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산타페하고도 견주어도 소렌토가 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판매되는 것을 좀 두고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소렌토 같은 경우는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뭐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이 판매 비중들을 보면 아주 잘 팔린 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즘 기아가 판매에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렌토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고가 약간 본넷이 위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옆으로도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고, 지금 제가 방향 지시등을 틀어놨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켜지고, 평상시에는 이쪽처럼 데일라이트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때는 데일라이트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아주 멋지게 램프가 작동이 되고요. 헤드램프도 세로형으로 하향등, 상향등 이렇게 나눠져서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고, 요즘 뭐 기아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이 좀 보이는데, 여기 이제 안개등이 하단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라제다 그릴 같은 경우도 블랙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뭐 이렇게 뭐가 좀 쳐다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요. 전방에 있는 카메라가 보이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퍼에 아무래도 이제 에이다스 장치들이 많이 장착이 되다 보니까 좌측방, 우측방, 전방에 물체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초음파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곳이 보이고요. 앞에서 보면 뭐 이게 시그니처 사양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크롬으로 라제이타 그릴 주변들을 이렇게 잘 좀 마감을 해놔가지고 이게 좀 고급스러운 감이 좀 보이고요. 하단에도 보면은 이제 크롬으로 딱 이렇게 마감을 해놓다 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폭을 보거나 높이를 보더라도, 운전석에서 이제 또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약간 좀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아주 시야가 굉장히 좀 멀리 보이고 안정감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보면 하단부에 보면은 여기 이제 공기구멍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공기구멍이 사실 의미 있는 공기구멍이에요. 그래서 주행하면서 공기가 요 안에 휠하우스 안쪽으로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타이어의 어떤 그 온도가 상승되는 걸 좀 방지하기도 하고, 또 디스크에 열받아 있는 부분들을 좀 식히는 용도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옆면에서 보면 블랙 알로이 휠로 지금 돼 있어서 요즘 그 추세가 블랙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다른 차들도 보면 옆모습에서 봤을 때 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 이 알로이 휠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기도 합니다만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19인치의 휠을 사용을 하면 좀 크게 보이면 오히려 더 멋지게 보일 텐데, 지금 현재는 18인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8인치 타이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모습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크롬 몰딩들이 달려 있어서 사이드 리피터나 뭐 이런 거를 좀 달아주면 좋긴 한데, 사실은 이제 옆모습을 봤을 때 턴 시그널을 켜게 되면 여기 있는 램프가 작동이 돼서 옆쪽에서도 이제 방향을 지금 방향 지시등을 틀었다는 걸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도 스텝 몰딩 같은 경우도 이제 크롬이 있어서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밑에 보면
카메라가 여기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도 요즘 옆 사람이 친다든지 또는 차가 주행하면서 친다든지 깨지게 되면 이 백미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고가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몰딩 자체도 크롬으로 이렇게 싹 마감을 좀 해놨고요. C필라 쪽에도 이렇게 크롬으로 있으니까 뭔가 고급스러운 감이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뒷모습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라이트도 데일라이트하고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손을 꺾어 놓은 듯한 그런 모양인데, 뒤에서 보면 앞에 하고 뒤에가 약간 트렌드가 좀 비슷하게 나오니까 기아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하이브리드 배지가 여기 장착이 돼 있어서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이 손을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좀 웅장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이게 페이스리프트인가 아니면 풀 모델 체인지인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다양한 그 변화를 많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이제 룸미러 안에 뒤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룸미러가 이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후면을 비칠 수 있는, 후진을 한다 했을 때 후면을 붙일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트렁크 테일게이트를 열라고 보통 대부분은 이쪽에 손을 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는 트렁크를 10개 없고요. 이 밑에는 이제 번호판 등이 여기 양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만약에 테일게이트를 열라고 하면은 이쪽에 손을 이렇게 열으셔야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고요. 닫으시려면 여기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닫히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뭘 좀 촌스럽게 테일게이트 릴리스 버튼 로케이션 이렇게 써 있는데, 좀 뭔가 좀 촌스럽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엔 소렌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후진등 같은 경우는 범퍼 하단에 이렇게 있어서 후진등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뒤에를 좀 비추면 아무래도 이게 이 뒤에 운전하면서 뒷면을 보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불을 밝혀주고 카메라를 통해서 뒷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 아무래도 후진등의 밝기도 크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퍼 하단에 크롬으로 싹 마감을 해두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 그 반사경, 뒷차가 이제 불빛을 받치게 되면, 붙이게 되면 이쪽에 반사를 통해서 차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턴 시그널이 있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빨간불이 이렇게 이제 세로로 경고등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보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보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안쪽에 감춰져 있어서 얇게 만들어서 보기도 외관상으로도 좀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기아차가 특징 중에 하나죠. 뒷유리 와이퍼가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이거 숨어져 있어 가지고 뭐 와이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안쪽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 뒤쪽으로 오면 여기 연료 주입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가솔린을 넣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탑을 열고 연료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연료 탱크 캡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턴 시그널을 켜놨더니 아웃사이드 미러 쪽에도 이렇게 턴 시그널 램프가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투톤으로 있으니까 한색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투톤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모양이 그렇게 한색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진 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1.6 터보 GDI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배터리에 충전도 시키고
또 바퀴를 구동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엔진의 가동 시간이 가능한 한 최소로 돼야 연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기판의 배터리 게이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가지고 연비를 좋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전기 모터를 이제 구동을 해야 되겠죠. 전기하고 같이 엔진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압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오렌지 선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고전압이 흐른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이 냉각수 통은 아무래도 이제 이 배터리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전류 변환이라든지 아니면 전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모터 MCU라든지 컴퓨터들이 이제 뜨거워지게 되면 안 되니까 냉각수를 통해서 식히게 되는 그런 리저버 탱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 사이드는 고전압에 관련된, 그리고 이쪽에는 엔진이 구동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을 보면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고, 특히 다른 차에 비해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하고 여기 간격이 넓어요. 그래서 충격을 만에 하나 사고가 나서 충격을 받더라도 엔진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면 아무래도 엔진이 밀려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어느 정도는 세이브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에는 도어 스위치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차일드락 관련한 스위치가 있고, 유리를 작동시키기 위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도어를 잠그거나 열을 때, 열거나 잠글 때 사용되는 버튼이고,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좌우에 조정하는, 그리고 폴딩 미러는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폴딩이 되고요. 요건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인데, 여기 이제 에르고모션 시트, 주행 중에 시트 밑에 붙어 있어서 주행 중에 사실 버튼을 누르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주행하면서 에르고모션 시트를 작동시키려면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시트가 에르고모션 시트가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세팅되어 있는 메모리 시트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두 명 이상 선택을 해서 메모리 시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는 크렐 오디오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소리가 어떤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어 손잡이 포켓에 보면 사실 이 컬러가 지금 여기 도어 같은 경우는 3컬러로 3톤이 하나 둘, 이게 이제 색상이 다 틀려서 사실 저도 이게 좀 난잡해 보이는 듯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잘 돼 있는 것은 여기 손잡이 부분을 색깔을 뭐 요런 색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손을 깨끗이 닦고 차를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차도 보면 벌써 약간 손을 많이 도어를 닦기 위해서 손을 잡았기 때문에 색상이 약간 좀 변질된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는데, 색상을 안에 컬러를 좀 다른 거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테일게이트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있고 ESC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ESC 같은 경우는 차체 자세 제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을 작동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계기판에 뭐 ESC 차체 자세 제어가 해제됐다 이런 표시만 안 되면 보통 운전할 때 이걸 눌러서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게 이제 헤드램프 레벨링 디바이스인데, 통상적으로 0이 높은 거예요. 이걸 바꿨으면 좋겠는데, 3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행을 할 때 상대방이 이 불빛이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0이 높이 올라와 있는 거라서, 우리가 주행하실 때 3번에 위치해 놓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 틸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텔레스코핑이나 전동 틸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핸들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도 지금 색상이 투톤으로 실내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차도 좀 시승차이긴 합니다만, 이 운전석에 좀 이렇게 타시면 안 되는데, 누가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뭘 썬루프를 열고 쳐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더럽혀져 있기는 합니다. 핸들도 보면 투톤 컬러로 되어 있어요.
다행이네요. 얘는 이제 바깥에가 약간 어두운 색이고 안에가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손을 잡을 때 주로 이제 밖을 잡으니까 이 색상이 좀 밝은 색이면 아무래도 이제 지저분해지고 손에 묻은 그런 때 때문에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잘 돼 있네요. 근데 도화 손잡이도 좀 이렇게 색상을 좀 어두운 색으로 해줬으면 때가 좀 덜 탈 텐데 이런 걸로 이렇게 해주니까 도화를 닫을 때 좀 더러워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향지시등을 보면 요게 아까 이제 안개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원터치로 안개등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켜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라이트나 전조등 이렇게 켜시면 되고, 끌 때는 오프. 평상시에는 이제 오토 위치에다 놓고 다니시면 알아서 꺼지고 켜지는데, 한번 잘 오프에다 놓고 계속 다니지 마시고 밤에 오토 위치에다 놓고 다니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얘는 이제 뒤쪽에 와이파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후지 누르면 와이파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뒤쪽에 와이파를 작동시킬 때는 요 버튼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와이파 속도에 따라서 와이파이 이 비오는 양에 따라서 빠르게 작동시킬 때 요걸 작동을 시키게 되면 정지해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오토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위치해 놓으면 알아서 앞에 전면 유리에 있는 그 센서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빠른 속도로 돌아가게 되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 이제 주로 요게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하이면은 이 레버를 이렇게 밑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제일 위로 올려놨고, 이렇게 올려야지만 하이가 되고 로우가 되고 오토 위치가 되고 여기에 꺼지는 거고, 미스트는 한번 누르면 와이퍼가 한 번만 작동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뒷유리까지 다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와샤를 켜고 싶다 그러면 앞에 거, 요 뒤에 거 이렇게, 그래서 와샤까지 작동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면부를 보시면,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이 계기판하고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12.3인치, 그 다음에 이쪽 편이 이제 12.3인치로 되어 있고, 이렇게 뒤에서 보면 약간 꺾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칭하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옛날에 계기판 생각하시면 핸들 밑에 앞에가 계기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 가려진 듯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요즘들은 계기판이 전면을 보는데 사실 시야를 그렇게 가리지 않기 때문에 좋기는 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핸들이 너무 이제 틸트가 밑으로 내려와 있거나 그러면 화면이 안 보이는 그런 단점은 없잖아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잘 조정을 해서 화면이 주행할 때 안 보이면 또 불편하니까 잘 조정해서 잘 보이도록 이렇게 운행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 차가 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트 포지션이 위로 올라가는 포지션이 굉장히 그 트래블이 길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거의 천장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고, 밑으로 내리면은 거의 땅꺼짐이 되는 것처럼 밑으로 쭉 이렇게 지금 제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쉴 때 좀 편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요의 토출구 보면 뭐가 좀 옛날 거보다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가로 방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틈새에 먼지가 많이 꼈었는데, 이러면 이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먼지 낄 공간이 없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이디어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잘 만들어져 있고, 위아래나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그래서 요거는 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차가 아주 잘 해놨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 보면 이제 뭐 여러가지 조정할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차량이라든지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음향, 기기 연결, 뭐 사용자 프로필, 음성 인식,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셋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누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나오니까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차를 사시면 설정 모드로 가서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차들이 아주 심플하게 나와서 좋아요. 저는 이 버튼들이 많지 않아서 일단 좋아요. 그래서 한 화면에 풍량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위에 삼각형 표시를 누르게 되면 뭐 지도라든지 이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 드라이브 올리, 혼자 타고 다니실 때는 요 드라이브 올리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운전 쪽만 제어가 되니까, 공조가 제어되니까 굳이 조수석이나 뒷좌석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풍량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나오는 위치를, 그 다음에 에어컨을 끄거나 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싱크로라는 말은 뭐냐면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동시에 조작하고자 할 때는 여기 누르시면 온도 조절을 하게 되면 동시에 이제 온도가 좌우가 똑같이 조작이 되고요. 이 버튼을 끼게 되면 이제 운전석에만 조정을 하면 운전 쪽에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돼 있죠. 여기가 하이로 돼 있고 여기 지금 현재 19.5도로 돼 있죠. 그래서 싱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좌우가 동일하게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 실내 공기, 실내 순환 버튼이 되겠고, 이 버튼을 이제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외기가 이제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선, 앞유리 열선, 뒷유리 열선,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이제 앞에 프론트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프론트로 안 써 있고 리어도 안 써 있으면 약간 헷갈려요, 저도. 그래서 앞쪽과 뒤쪽에 열선, 겨울철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센터 콘솔 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 저는 요거 아주 좋아요. 기존에는 그 열선 시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냉방 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버튼이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 하나로다가 두 개를 만족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냉방 시트를 하게 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단계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히팅 열선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요거는 좀 만족스럽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C포트에 이제 커넥터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면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충전이 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커버가 장착이 돼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커버를 제거하고 이렇게 놓으면은 바로 이제 충전이 되는데, 이 커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바로 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커버가 좀 있어도 좀 충전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얘가 지금 비스듬하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충전기를 쓸 때 다른 사물을 좀 집어넣고 쓰기에는 조금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 수평을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핸드폰 충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를 넣고 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커버도 약간 45도 각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는 손자국이 이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가 보기에는 좋은데 이 손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서 이런 건 다른 걸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뭐 변속 레바는 이제 로타르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핀은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브레이크 파킹이 아니고 자동 변속기가 파킹이에요. 여기 지금 자동 DCT 8단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변속기 안에 기어를 체결을 하면서 파킹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요 버튼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파킹을 하시려면 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셔야 파킹이 이루어진다는 점. 요거는 바퀴를 강제적으로 잡는 거고, 이쪽에는 변속기를 잡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좀 같이 작동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후진이 이쪽 왼쪽으로 돌리면 후진,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진, 이렇게 이제 로타르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행 모드,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스마트 모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을 누르시게 되면 반대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사륜구동이고 만약에 진흙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눈길을 갈 때는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
스노우냐 아니면 진흙길이냐 아니면 모래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시고, 평상시에는 이제 오토 위치에 놓으시면 뭐 일반 도로 주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뭐 눈길을 달린다 그럴 때는 이 스노우 모드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요거는 적절하게 구동력 배분을 시켜서 각각의 바퀴의 구동력의 차이가 생김으로써 탈출하는데 좀 더 쉽게 돼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겨울철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핸들 워머가 있고, 오토 홀드.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정지 시에 이 오토 홀드 버튼이 들어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경사로를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갈 수 있고자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카메라 파킹에 관련된 거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지문 인식인데, 지문을 인식을 해서 시동을 걸거나 끄거나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컵홀더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카메라의 데이터들을 좀 받고자 할 때는 여기 안에 보면 이쪽에 이쪽에 이제 USB를 꽂아 가지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이 터미널이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음성인식 요 기능을 좀 많이 넣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 기능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많은 기능들이 하면 운전 중에 사실 버튼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음성으로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썬루프도 한번 열어볼게요. 반만 해도 잘 열립니다. 썬루프 열어줘. 썬루프 열어줘. 썬루프를 네, 열게요. 이렇게 썬루프가 잘 열립니다. 음성으로. 썬루프 닫아줘. 썬루프를 닫을게요. 네, 아주 말을 잘 듣죠. 조수석 창문 열어줘. 조수석 창문을 열게요. 이렇게 아주 말 잘 듣습니다. 라디오 켜줘. FM 라디오를 틀게요. 근데 예전에 듣기로는 뱀이라고 라디오 꺼줘. 현재 재생 중인 미디어를 끌게요. 아주 이 정도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기능들이 좀 많아지면 뭐 운전하면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뒷자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손잡이가 이렇게 이걸 잡고서 닫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벌써 약간 좀 더러워지고 때가 좀 탔다. 그 다음에 못 보던 게 보이죠? 이쪽에 이제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스크린이, 창문이 이렇게 더우면 스크린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아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실내가 온도가 올라가는 게 좀 어느 정도는 제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 레그룸이 굉장히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도 사실은 뭐 이 정도 있어서 뒤에 앉은 사람이 굉장히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풍구가 이 가로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세로 방향에 있다 보니까 좀 뭐 멋지네요. 그 다음에 이거 220V 요것도 나름 활용 가치가 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12V 터미널도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C포트가 하나 더 이쪽에도 있고 운전석 쪽에도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핸드폰 번호냐고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충전하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는 의외로 이게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다른 분들이 조수석에 타게 되면 이렇게 뒤로 좀 보내고 이게 틸트도 좀 시키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뒤에 좀 해주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안 그러면 사실 이제 본인이 스스로 와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트렁크 공간이 요즘 뭐 캠핑이다 또 뭐 차박이다 이런 말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공간은 차의 공간은 사실 최대한 넓은 게 좋아요. 뭐 대부분이 보면 출퇴근할 때는 혼자 타고 다니시지만 주말이나 이럴 때는 이제 뭐 애들하고 같이 나가고 또 캠핑도 하고, 또는 요게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에 아주 좋은 게 뭐냐면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커요. 크면 요 저 뒤에 걸터 앉아 가지고 여기 걸터 앉아서 비 올 때 밖에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또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쪽에 시트를 이렇게 또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누르면 세워져야 되는데 얘는 안 세워져요. 손으로 가서 세워야 됩니다. 다른 차 보니까는 여기 버튼들이 두 개가 더 있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세우는 것까지 자동으로 해주는데, 얘는 그냥 눕히는 것만, 2열 시트가 눕히는 것만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가 3열 시트가 들어간다면 여기 6인승이나 7인승 가려면 시트 하나가 더 3열로 들어갈 텐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3열 시트를 장착을 시키면 뒤에 공간은 이제 뭐 큰 사람이 들어가기엔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야, 2열 시트를 이렇게 눕혀놨더니 터널 같으네. 터널 같아요. 그래서 들어놓 있어도 뭐 전혀 지장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을 해보면 하이브리드는 사실 이제 엔진하고 고전압 배터리하고 같이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엔진이 작동이 안 되고 고전압 배터리만 작동이 되면 좋겠는데 그럴 순 없죠. 그래서 계기판에도 이제 회생제동이 됐을 때 차징, 충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엔진이 가동되는지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충전 중이라고 되면 엔진이 가동이 돼서 고전압 배터리로 지금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제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표시가 되는데, L하고 H, 왜 H 쪽으로 안 올라가느냐 그러시는데, 사실 H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엔진 가동 시간이 길어지고 배터리는 충전이 될 수는 있지만 연비 차원에서 보면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능한 한 전기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악셀 페달을 너무 과격하게 밟으신다든가 하게 되면 엔진이 개입이 되고, 또 물론 뭐 출력을 내기 위해서 엔진이 가동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출력을 내게 되면 전기도 사용을 하고 엔진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악셀 페달도 살살 밟아 주시기 바라고, 드라이브 모드 상에서 스포츠 모드로 가면 거의 엔진이 가동이 돼요. 그래서 연비가 아주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출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로 운행을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핸들에 붙어 있는 이 패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엔진이 가동이 되고,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는 변속탄, 이게 이제 CVT 8단 습식이 들어가 있는데 8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 엔진이 가동 시간이 길을 때는 이 패들 스위치가 변속단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제 스포츠 모드가 아니고 에코 모드 상태에서는 회생제동 양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벨 LV1, 2, 3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패들 스위치를 작동을 시키게 되면 EV 모드, 이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는 거의 작동을 안 하고 변속단이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는 계기판도 빨갛게 되고, 지금 시트도 꽉 조여져요. 자, 지금 달릴 준비 됐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연료 연비를 포기하고 달리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는 가능한 한 좀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시면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리고 엔진이 개입됐을 때 엔진 게이지도 바로 나옵니다. RPM 게이지도 나와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달리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EV라고 계기판에 나오면 배터리를 이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운전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을 하면서 사실 이제 제가 소음도 한번 측정을 해볼 건데, 이 노면으로부터 들어오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5인승, 6인승, 7인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스펜션 설계가 승용차처럼 이렇게 소프트하게 되지는 않을 거고 약간 하드하게 돼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 바닥으로부터 오는 충격이 사실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표현은 할 수는 없지만 승용차보다는 조금 더 하드하게 설계가 돼 있다. 사실은 이게 5인승, 6인승, 7인승 이렇게 사람이 타야 이 서스펜션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저 혼자 타고 서스펜션을 평가하는 건 좀 그렇지만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상대 비교를 해보면 승용차 혼자 타고 다녔을 때 그리고 소렌토 혼자 타고 다녔을 때 보다는 약간 좀 하드하게 서스펜션이 튜닝이 돼 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충전을 하는 모드에서 지금 이제 제가 대기 모드 상태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사실 이제 엔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동을 중지하고 있고요.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 한번 에코 모드로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기판도 녹색 버튼으로 나오면서 시트도 이렇게 약간 조였던 시트가, 등받이 시트가 약간 릴리즈 풀어주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는 뭐 아무래도 빨리 달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 좀 조여주는 뭐 그런 기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운전 중에 또 불편하시면 요거는 잘 해놨다고 그랬죠. 시트 밑에 있지 않고 에르고 모션 시트가 도어 그 메모리 시트 스위치 옆에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서 피곤하시면 이렇게 한 번씩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골반, 허리, 전신 꺼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을 하게 되면 밑에 의자 시트 밑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는 등받이 쪽에서 움직이고, 전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골반하고 허리까지가 다 작동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하실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가끔 사용을 하시면 뭐 운전하는데 좀 몸이 고정돼 있지 않고 약간 좀 이 충격을 가해주니까 운전하는데 좀 피로감을 좀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야는 아무래도 계기판이 없고 디스플레이가 지금 12.3인치하고 계기판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데, 시야가 일단 걸리지 않고 좋아요. 핸들도 아주 적당한 위치에 잘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앞에 시야로 인해 시야가 가리는 거라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개방감이 좀 좋아서, 더군다나 이게 지금 그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다, 운전할 때도 편의성이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면 물론 연비죠. 연비가 갑이죠. 그래서 주행했을 때 소음이라든지 하체로부터 오는 어떤 승차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악셀 페달을 밟거나 브레이크 페달 조향을 했을 때 어떤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왜 잘 팔리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한 감도 있었고, 또 핸들링이라든지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 어떤 가속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나쁘지 않네요. 예, 그래서 산타페하고 견주어서 이제 경쟁을 좀 해 나가겠지만, 앞으로도 이 소렌토가 많은 부분에서 경쟁을 앞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은 문화쿤의 M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